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찬민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다시 한번 1% 넘는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지금 2000 종목 가까이 지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이 1.1%, 코스피가 1.6% 급락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 시총 30위권 내에 있는 모든 종목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사정은 조금 낮지만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엔캠, 알테오젠, HPSP, 신성, 델타테크. 시총 최상단에 있는 MSCI, 또 리밸런싱에서 5월 리밸런싱에서 또 신규로 이제 추가적인 자금, 패시브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일부 들어오고 있을 뿐 대다수 종목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논조는 심플하죠.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금리가 4.1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때 한 4.3 정도 되었을 때 저는 마지노선이 4.5라고 본다.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올라가는 시기에서는 우리가 시장과 일정 부분을 거리두기, 현금 확보, 가지치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보다는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꾸준히 좀 말씀드려보았는데 그러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어제도 좀 일부 시가가 저가다, 바닥 잡기다 하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오늘도 8원 70전 넘게 올라오면서 1390원대 뚫어버리고 있고 국채금리는 4.5를 넘어서 이제 4.6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7% 밀려버렸죠. 테슬라 한번 주도 섹터에서 내려온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왜 이렇게 힘든지 테슬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주도 섹터였던 2차 전지와 대장주였던 테슬라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올 한 해 내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면 추세에 역행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저가 바닥 잡기 하는 게 힘들다는 거 왜 이렇게 힘든지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국의 소매파매 데이터 잘 나오면서 국채금리 튀어버렸고 22에서는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하 얘기하고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106을 넘어가 버렸고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갔고 파운드까지 더하게 되면 한 70, 지금 70% 정도 육박하는 거고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뭐 이런 부분 다 더해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뭐 캐나다 달러도 거의 미국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부분 제외하고 나면 일본 엔화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 달러와의 초강세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채금리 튀고 그로 인해 패드와치에서는 6월까지 동결 확률 7월까지 동결 확률 이제는 과반 이상을 보는 거죠. 7월까지도. 그러면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에서 또 이제 하반기 되면 한 차례도 간당간당하다 이런 얘기 나와버리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작년부터 계속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 재평가가 나타났었던 바이오, 로봇 뭐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안에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성장주 이런 종목들은 흔들림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야 최근에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처럼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한 종목들이 예외가 되겠고요. 그렇지 못한 대다수 바이오 벤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1분기 실적 시즌에 부진한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치까지 한풀 꺾여버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바이오, 로봇 이런 쪽은 현재로서는 좀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접근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 그나마 살아있는 섹터가 반도체였기 때문에 물려도 죽어도 반도체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삼전도 환율이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추세 이탈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배열에서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이런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는 거죠. 이게 더 떨어지게 되면 기존의 고점이 84,000원대가 아니라 이제는 82,000원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자 최근에 아일릿 고무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하이브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아침부터 그래서
아일리 빌보드 핫백 진입, 유튜브 1위, 그리고 스포티파이 11위 뭐 이런 부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이 넥스트도어 이것도 전작이 1일차가 30만 장이었는데 이번에 39만 장 긍정적인 상황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추정치 미달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목표가 하향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깨지지 않고 종가 기준으로 깨지지 않았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나마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요 철저하게 환율하고 금리가 매크로 지표가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그래도 믿을 만한 언덕이 있어야 돼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즉 실적입니다. 지금은 실적, AI 트렌드 둘 다 타고 있는 최근에 전략 인프라기가 상당히 강했죠. 하지만 최근에 시장 판때기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 이런 친구도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친구도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효성 HD 현대일렉트릭 대장이 11% 빠져버리는데 이거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물론 뭐 6개월, 1년 이상 장기로 끌고 가신 분들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고점에 물리신 분은 리스크 관리해야 돼요. 왜? 단기적으로 이렇게 5일선 타기하는 종목이 무너지게 되면 5일선이 아니라 11선, 21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기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와버리면 그것도 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시려는 분들은 오늘보다는 21선 전후까지 조정 이용해가지고 그때 눌리면 사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이런 전체적인 시장 판 흐름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농심 삼양식품 시장 빠지니까 이런 수출주 고환율에 경기 방어주 같이 성격을 띠고 있는 농심 삼양식품 이런 종목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오죠.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한국 석유 뭐 이런 중소형 석유 관련된 이런 종목들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거는 시장에서 갈 곳 잃은 자금이 제한적인 자금이 지금 테마로만 쏠린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닥 시총이 코스닥 거래대금 10조 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뭐 14조 막 이랬었죠. 8조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60% 정도 수준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코스닥이 안정적으로 10조 원 넘어서는지 여부 수급적으로 보고 무엇보다도 국채금리 꺾이는 거 확인해야 된다 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지금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종목들, 이 종목은 실적으로서 차별화될 수 있는 종목들,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목표가 상향이 나오고 시장에서 그래도 주목받는 종목들이 뭐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정도 반짝이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시장이 좋을 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해버리죠.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이 지금 돈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실적주 이런 부분으로만 일부 자금이 쏠리고 있고 그런 종목들도 최근에 전력 인프라 같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실현이 세게 나와버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최근같이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우리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 나올 때는 시장과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이게 내 핵심적인 종목인지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가지치기 하면서 일부 현금 확보하면서 시장 바라보는 것 이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단정적으로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항상 꿀빨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도 시장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재차 크게 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낮 12시 30분에 여러분들과 또 실시간 소통 방송, 화목한 소통을 통해 또 이런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면서 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운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장인데 그래도 기운 잃지 마시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운 차리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